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대표 이주환입니다. 하루 한 개씩 근육학 마스터. 오늘 강의는 비복근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이 종아리 근육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비복근, 종아리의 알통, 종아리 알 근육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근육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뒷면에 뒷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킬레스건이 보이고요. 이 아킬레스건과 이어지는 이 비복근이 보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복근, 종아리의 후면, 하퇴의 후면을 구성하는 비복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해부학적 위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복근은 외측두와 내측두가 있습니다. 가쪽, 안쪽. 그러니까 알이 보면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측두, 바깥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대퇴골의 외측상과, 대퇴골의 외측상과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측두도 이제 대퇴골의 내측상과, 위쪽에 있는 내측상과. 자, 외측상과 내측상과 둘 다 이 대퇴골의 뼈를 공부해 보시면 에피콘다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디알 에피콘다일, 레터럴 에피콘다일. 이 상과라는 뜻이 에피콘다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에피콘다일이라는 용어는 이 대퇴골, 피머에서 쓰이고 또 팔꿈치에서 휴머러스에도 역시 에피콘다일이라는 뼈의 명칭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메디알 에피콘다일 또는 레터럴 에피콘다일 이렇게 이름 붙여서 비복근에 닿는 곳이 레터럴 에피콘다일, 또 메디알 에피콘다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깥쪽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퇴골 외측 상과, 그리고 한쪽을 대퇴골 내측 상과 이렇게 기시를 하고 있고, 이 근육이 형성을 하면서 밑으로는 쭉 와서 자, 누구랑 붙죠? 힘줄에 붙습니다. 이 힘줄이 그 유명한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 텐던. 이 아킬레스 텐던에 이 비복근뿐만 아니라 비복근 뒤에 어떤 근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자미근이 있죠. 솔리오스라고 하는 가자미 근육이 비복근 안에 숨어 있습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함께 이 아킬레스건에 연결이 되어서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발의 뒤꿈치뼈, 종골이라는 뼈에 붙습니다. 칼케네어스라는 뼈, 칼케네어스라고 하는 발의 뒤꿈치 뼈에 붙게 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을 가졌다. 간단하게 살펴봤고, 신경은 경골신경, 티비아 널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기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D 해부학을 보여드릴 텐데, 기능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3D 해부학을 같이 볼게요. 자, 기능을 보게 되면 먼저 무릎에 굽힘을 합니다. 슬관절의 굴곡, knee flexion입니다. 무릎 관절의 굴곡, 플렉션을 시킨다. 먼저 여기 이 관절을 굽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작용이 발목 관절을 족저 굴곡시킵니다. 발바닥 굽힘이 뭐죠?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부르는 동작이죠. 플란타 플렉션.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자, 여기 이제 한글로 적혀 있지만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자꾸 영어 명칭에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knee flexion, plantar flexion 이 두 가지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무릎이 굽혀진 상태가 아니라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족저굴곡을 시킨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목을 젖히는 거는, 그건 이제 가자미근의 역할이 크고요. 무릎이 펴져야만 이 비복근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플란타 플렉션의 동작은 둘 다 있습니다. 가자미근도 있고 비복근도 있는데, 특히 비복근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릎을 접는 게 아니라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플란타 플렉션을 시켰을 때 비복근에 자극이 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보행할 때 입각기라는 건 뭐냐면, 걸을 때 이제 우리가 유각기가 있고 입각기가 있는데, 입각기는
다리가 땅에 지지한 상태입니다. 그 지지한 상태에서 이 족저 굴곡 근육들, 플란타 플렉션을 시키는 근육들이 거골 위에 있는 경골, 티비아의 뼈가 앞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작용을 하면서 발목을 안정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복근은 인벌전과 이벌전에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4번이죠. 4번과 외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인벌전 쪽의 근육이 되지만 그 움직임의 축이 그렇게 크게 관여가 작기 때문에 인벌전 근육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고, 될 수 있으면은 이 플란타 플렉션 근육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적 단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비복근은 가자미근과 한 팀이다. 어떤 면에서 한 팀이냐면 당연히 플란타 플렉션에서 한 팀이 되겠죠? 플란타 플렉션, 족저굴곡의 협력근,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비복근은 무릎을 폈을 때서 많이 작용을 하고, 가자미 근육은 무릎을 굽혔을 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릎에서 비복근은 슬관절 굴곡을 돕는다. 자, 뭐죠? 슬굴곡근이 뭐냐면 햄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비복근은 무릎을 넘어서 대퇴골에 붙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근데 돕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작용이 아니라 돕는 작용. 그리고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발목 관절의 족저 굴곡 돕는다. 이거는 방금 말했던 내용.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한 팀이다. 무릎에서 비복근의 기랑근은 대퇴사두근. 왜냐면 비복근은 무릎을 굽히는 근육,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는 근육이니까 두 개 기랑근이 될 수 있겠죠. 발목에서는 족지 신전근과 정경골근이 기랑근. 자, 족지 신전근, 발가락을 펴는 근육이라든지 정경골근, 티비알리스 엔테리어와 같은 근육을 발목을 돌시 플렉션 시키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비복근 가자미근은 플란타 플렉션 시키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협력근이 어떤 근육인지와 기랑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협력근. 자, 시너지스트라고 하는 근육은 누가 있을까요? 네, 가자미근이 당연히 발목에서는 협력근이겠고, 무릎에선 누구죠? 햄스트링. 자, 그리고 기랑작용, 안타고니스트. 기랑작용을 하는 근육은 뭐가 있을까요? 자, 발목에서는 여기 나와있는 발가락 펴근 또는 전경골근, 그리고 무릎에서는 대퇴사두근, 쿼드립셉스가 기랑작용을 한다 라고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해부학과 기능작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근육을 조금 더 3D적으로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지금 이 3D 해부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전체적인 구성에서, 자, 비복근이 후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아까 우리가 본 사진인데, 지금 보이는 게스트롱네미우스 메디얼 헤드, 내측 두저 말 그대로 안쪽 갈래이고, 그리고 가쪽 갈래입니다. 자, 안쪽 갈래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대퇴골의 내측 상과에 붙어 있고 대퇴골의 외측 상과에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착부를 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햄스트링과 연관성인데, 지금 보이는 위쪽 근육이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의 대표적으로 뭐죠? 무릎을 굽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비복근도 무릎 입장에서는 굽히는 걸 도와주고, 햄스트링은 무릎 굽히는 거에 주동근입니다. 두 가지의 이 연결된 모습, 어떻게 보면은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무릎에서는 이 두 가지 근육의 어떠한 연결점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마이어의 근막경선 해부학에서 보면은 비복근과 햄스트링의 연결선을 후방선, 그러니까 그 표면 후방선이라고 부릅니다. 표면 후방선. 심지어 발바닥에서부터
비복근, 햄스트링, 그 다음에 기립근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선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금에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햄스트링을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햄스트링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니까, 자, 비복근이 어떻게 붙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복근이, 자, 안쪽과 바깥쪽, 이 외측 상과 내측 상과에 붙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복근에 사실 비복근의 안쪽에 보면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솔레오스라고 하는 근육이 비복근의 바로 안쪽에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레오스도 그렇고 비복근도 그렇고 둘 다 아킬레스건이라는 힘줄을 통해서 칼케네우스라고 하는 종골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육의 플란타 플렉션의 주동근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가자미근과 비복근은 두께감, 그러니까 깊이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비복근을 제가 한번 페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드가 이제 숨김 기능인데, 연하게 숨기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지금 비복근의 두께감이 보이시나요? 비복근의 두께감이 지금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자미근의 두께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과 그 안에 있는 근육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만져야 된다는 것이죠. 비복근이 훨씬 더 두껍고, 그리고 가자미근을 만들려면은 이 비복근의 안쪽에서 만져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은 비복근의 바깥쪽 측면에서 만지면은 가자미근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만질 수가 있다는 것도 촉진에서 배울 거지만 파악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D 해부학을 통해서 이 비복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발목에서 먼저 앞쪽 근육, 정경골근이나 아니면 비골근 같은 근육을 받고, 그 뒤에 있는 지금 비복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해부학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촉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촉진 설명이죠. 자, 촉진법 간단한데, 이 비복근의 수축 방법은 뭐냐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 플란타 플렉션을 시켜야 합니다. 족저근육 시켜야 되고, 그것은 이제 CKC적으로 원위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을 때 뒤꿈치를 띄우면 되겠죠. 우리가 알 세우기 할 때 뒤꿈치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띄우면, 제가 손가락으로 이 비복근의 내축두와 외축두의 손가락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복근의 양쪽에 있는 머리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머리 부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킬레스건으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대로 따라가서 종골에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비복근이 너무나 타이트하고 비복근이 정상적인 길이로 작동되지 않으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줄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 파열에 대한 부상이 심심치 않게 운동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자, 비복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한 해부학적인 특징, 그리고 기능, 촉진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던 영상으로 첫 번째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따라오는 영상에서 비복근의 통증 유발점과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